네, 데이터 센터. 저거는 진짜 꼭 한번 이용을 해봐야 됩니다. 네, 3프로 멤버십으로 들어오셔서 네.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이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시면 그때 뭔가를 뭐 액션하셔도 되니까. 경험했는데 시간 낭비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보상해드릴게요. 대단하십니다. 자신 있다 그죠. 네, 연락 방법은 없죠, 마땅히. 3% 뭐 댓글 남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또 엄청난 데이터들 매일같이 보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진짜 숫자 많이 보시죠? 네. 하루. 뭐 이런저런 숫자 어디서 발표하는 무슨 저 도표 데이터들 엄청 보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증권맨들 저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코드 외우는 거. 숫자 머릿속에 숫자뿐이 없죠. 012713 뭐 이런 거요? 그것도 몇 개 외우세요? 옛날에 다 외웠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거의 다 외웠죠. 그죠? 시립 직원 오면은 그거 주고 외우라고 시켰죠. 그럼. 주요 기업들. 코드. 와. 왜냐면 그때는 마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 마우스 자체가 없으니 키보드 요만 8인치 단말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키보드가 요만했었어. 타닥타닥탁. 삼성전자 이렇게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PC가 없을 때니까. 보고 숫자만 쳐야 되니까 05930 이렇게 외워야죠. 표 이렇게 그림표 이렇게 하나 책상에 놔두고.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제 엄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네.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고요. 나스닥이 2.5% 하락을 했고 다우가 2%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소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무난하게 발표됐어요. 네. 그런데 전망을 이제 좋지 않겠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전망을 좀 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홈디포는 7%를 하락했고 월마트는 뭐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월마트 홈디포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서 소비재들이 하락하면서 끌어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의 시황을 끌어내린 것은 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종합 PMI 요겁니다. 50.2가 나왔는데요. 전월에 46.8이었고 컨센서스는 47.5였고요. 이 50을 넘어간 건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기존은 50으로 하죠 PMI는. 그래서 52로 갔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된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렇게 어떻게 된 것도 사실. 맨날 경기 침체 얘기를 했는데 경기 확장을 바라보는 이 지수가 나옴으로써 패드워치에서 3월 50pp 금리 인상 확률이 18%에서 24%로 높아졌고요.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스닥 및 성장주가 하락을 한 것이고요.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 약 2에서 3% 사이 정도 좀 빠졌죠. 테슬라는 변동성이 더 크니까 5% 빠진 거고요. 2.6, 2.7, 2.3 뭐 다 이렇게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는 동안 좀 올랐던 게 있었죠. 밈주식들. 밈주식들이 어제는 지금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약 8에서 10% 이상씩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에 요 움직임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PMI 발표 요 내용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노랜딩인가 봐.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금리 엄청 이런 생각들은 이제 한 거군요. 예. 우리 코스피는 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잘 있습니다. 버텼어요. 어제도. 예. 어제 잘 버텼습니다. 정확한 비율이십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이었고요. 코스닥 0.57% 상승이었는데 어제 주요 수급을 보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장중 내내 주요 주체들이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개인이 300억, 외국인들이 200억, 뭐 이 정도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을 잘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2차 전지 소재 쪽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철강, 건설, 시멘트, 조선, 유화, 시크리컬 섹터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 관련된 이따 뉴스도 있지만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남의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 네. 트리케 지진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계 중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 한 6% 이상 오른 종목들을 리스트를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위에서부터 뽑아왔는데요. 삼성공조, 한일시멘트,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삼양사, 현대자차, 효성화학, GS건설, 금양, 대우조선해양, 고려아연. 재밌죠? 시장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고
그냥 좀 소외되어 있거나 뒤처져 있던 그러네요. 종목들이 어저께 좀 올랐어요. 삼양사가 그 설탕 만드는 삼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설탕보다도 화학주로 들어갑니다. 저런 거 하는 라이신 뭐 이런 거 하는 예, 거죠. 예. 아, 예, 유화주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이제 시크리컬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의미를 좀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요. 어제 보시면 투신 사모펀드 뭐 연기금 다 샀잖아요. 국내 기관들은 독특하게 전에도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내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움직일 때는 요런 종목들을 좀 사더라고요. 남들 좀 관심 안 갖고 실적은 좀 있고 그런데 좀 빠져 있는 종목들. 네. 예, 이런 종목들을 좀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수급적 요인도 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삼성공조는 삼성그룹은 아니죠. 네, 네. 아, 아닙니다. 예. 그게 뭐 하는 회사예요? 그 공기. 예, 공조했습니다. 공조인데 네. 아 이게 뉴스를 보니까 되게 웃긴다. 12월 11일 날 뉴스가 창원 삼성공조 동환산업 인수. 동환산업? 나하고 똑같은데. 아, 그러면 오를만한. 알짜를 먹었구만. 아, 삼성공조라고. 그러니까 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쪽은 아닌 것 아니, 같고요. 네, 아닙니다. 요즘 산업재죠, 공장 산업재. 같은데. 네, 네.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삼성공조. 회사 이름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봐. 아, 예. 네.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주식이 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제 그런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어제 코스피 선물, 코스피 200 선물 3분봉입니다. 3분봉도 있어요? 있죠.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다 보죠. 3분봉은 왜 보는 거예요? 데일리. 데일리요. 예.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거죠. 아, 3분봉으로. 예, 예. 아침에 빠졌다가 네. 다행스럽게 탁 반동 주었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짙었다.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뭐 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말씀드린 거에 연계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미국의 월가에서 좀 시장을 아래쪽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이 얘기했을 때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를 넘기면 4,200포인트까지 정도를 타겟 프라이스를 좀 봤어요. 네. 근데 딱 거기까지 갔습니다. 진짜로 4,195 정도까지. 이게 20주 이동평균선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이 표현은 뭐냐면요, 기초 분석상 거기에 못 폈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더 올라가기 위한 플러스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주춤주춤 하고 있다가 매물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PMI 말씀드릴 때 두 분 말씀 주셨듯이 한동안 금리보다는 경기 우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빨간시로 표시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보다 금리 우려로 단기적으로 전환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경기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지표도 그렇고 미국 지표도 그렇고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경기 지표로 인해서 금리 우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FOMC 회의는 3월 23일 날 있습니다. 25pp 금리 인상은 반영이 되었죠. 근데 50pp 금리 인상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매물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50pp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3월 달까지, 3월 23일까지는 조정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느냐라는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 등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이에 네. 3월 4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다가 중국 양회에 기대어서 또 반등을 주었다가 또 하락했다가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FOMC 회의 근처에 가면은 50비 금리 인상을 많이 또 반영하면서 시장이 또 많이 조정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실제로 50bp 지금 확률상 20% 정도뿐이 안 돼요, 아직도요. 그러니 여기 가서 만약에 25p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반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시장은.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잡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침 시간이 좀 짧지만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잖아요, 시장이요. 네. 그리고 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황관이 너무 서두르고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급해졌다. 예,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뭐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뭐 시스템 리스크도 빨리 올 거다. 뭐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빨리 내려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몇 개월을 보니 예. 점차로 그런 것들이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는 거구나.
즉 경기의 후퇴도 천천히 오고 있는 거고 경기 후퇴 위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는 게 아니고 후에 올 가능성이 있구나. 예. 그럼 그 후에 온다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네. 인하하는 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 같이 왜냐하면 경기 후퇴기가 되기 때문에 후퇴기보다도 시스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상황이 되기 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또 한번 오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단기간에 그냥 여기서 곧바로 오르거나 곧바로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꽤 시간의 텀을 두고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확연하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뭐 환율이 다시 1,300원 연계 환율로 1,30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1월에 산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진짜 많이 샀고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제도 뭐 소폭 삭히긴 했지만 그저께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관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뭐 아래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태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뭐 버텼다는 표현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 일봉 차트 보면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급격하게 반등했다 또 급격하게 하락했다 급반등했다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냈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월입니다. 급반등한 게. 여기서 여기 빠진 게 12월이고 1개월 만에 급락했다가 1개월 만에 급등했다 그랬거든요. 옆에 네모 박스 그렸죠? 네. 이게 2월입니다. 2월. 2월. 예, 2월에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위로 2,500포인트를 못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네요. 2월 내내 제가 아침마다 얘기한 게 네. 2,500포인트를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장 심리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결국은 못 넘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못 넘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더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직전의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냐는 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직전 있습니다. 저점이 2,200. 2180이었습니다. 2180쯤. 네. 최저점이 2134포인트였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좀 되지만 조금 아래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그동안에 그냥 따라 올라온 것들은 조금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등락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더지 잡듯이 지금 2,500만 가면 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 조금 호재성으로 그동안 좀 오늘 내용이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사이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양회죠. 중국 양회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고요. 미국이 급락을 했을 때 중국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올라가는 걸 보셨죠. 그래서 네. 중국은요,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또 하나는 그 시티 글로벌 채권 지수 요거 지금 뭐 3월에 확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 요인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네. 두 가지가 3월에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권이 시티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네. 거 여기 예, 예. 이제 관심이 좀 있고요. 요거 뭐 3월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뉴스 간단히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셔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방문. 예,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이거 뭐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레벨 4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을 한다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칩 위탁 생산 발표를 좀 했었는데 레벨 4가 잘 이게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레벨 4.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테마로는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요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너무 먼 거 말고요. 너무 먼 거 말고 지금 구현이 돼서 이익이 따라오는 자율주행 기업들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양에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4일 날 개최가 되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요번에 경기부양책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번에 경기부양책을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GDP에 영향을 준다든지 크게 뭐 전 세계 시장에 다시 꺾고 올라가든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안 일어나던 간에 시장에서는 과거 10년간 양회 이전에 중국 주식은 대부분 상승을 했고 뭐가 상승했느냐?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고 있잖아요. 예, 사실. 중국 최근에 신고가 섹터가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예요. 우리하고 좀 확연히 다르죠.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는 저 영향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민감주가 양회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요번에 한번 세게 한번 해볼 만한 동기가 많은 거지. 그렇죠. 3년임도 했겠다. 네. 그죠? 세게라는 게 뭘 세게? 경기 부양. 부양을 예. 세게 왜냐하면 한다. 지금 다 경기 걱정인데 자기가 딱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신흥국이나 이런 데 좀 좋아지잖아. 그러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거든. 역시 진핑이야. 뭐 이런 거지. 아이는 뭐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그 중국의 의사 결정이 네. 그 시진핑 마음먹는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중국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말이죠. 또 중국 통했구나 참. 네. 중통. 예,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 않다. 요거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야, 정프로는 매월 돈을 여기 3%에 내야 될 것 같아. 최준영 박사 해줘, 뭐 조영남 교수님 해줘, 김시덕 박사 해줘.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네.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다고. 제가요? 네. 하실래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공부. 네. 그리고 최근에 그 IT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IT 기업들 중에서 꽤 주가가 좋은 종목들이 꽤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4번 뉴스 보면요. 대만의 PCB 업체 2개, 뭐 시선이나 심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의 CEO들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워딩을 가져왔는데 반도체 기판 장비 출하량이 정상 궤도에 성장 궤도에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높은 출하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캐파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의 여기 PCB 업체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더니 이쪽의 업체들이 주가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MLCC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MLCC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가동률이 MLCC 1위가 일본 무라타잖아요. 네. 가동률을 약 80%로 하향했다 그러고 우리나라 삼성전기는 약 60% 정도 가동률 지금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전장용 MLCC가 올해도 약 30-4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지금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MLCC가 자동차 덕분에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트렌드포스의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또 연관성이 또 깊은 좀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거기에 보니까 왜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올라갔느냐 뭐 이런 상황을 아까 말씀을 주시던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디램 수출 금액이 59%라 지금 하락했습니다. 수출 단가도 하락했고 플래시 메모리 수출 금액은 35%나 하락을 했어요. 지금 뭐 조선비즈의 뉴스로 보면 공급 초과율이 110%나 되고 12년 전에 치킨 게임 시절과 유사하다. 트렌드포스는 올해도 여전히 한 40% 디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냐 최대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차트를 오늘 4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디램 수출금액, 수출 단가, 플러스 메모리 수출금액, 수출 단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디램 수출 금액입니다. 네. 보시면 YOY로 보면 당연히 엄청나게 반토막 더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출 금액에 요 보시면은 지난달하고 지금하고 이 월이거든요. 월하고 비슷하죠. 네.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 수출 단가입니다. 단가는 지금 여기서 이게 깊게 내려가다 지금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게 옆으로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메모리의 수출 금액입니다. 얘는 3개월 연속 올라갔어요. 약간씩 올라가네요. 네, 그 아까 우리가 수치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플러스 메모리의 수출 금액은 MOM으로 12% 증가한 거예요. YOY로 35% 하락. 1년 전 대비해서는 30몇 아까 그 프로. 한국은행 그 자료는 YOY잖아. 예. 그거 아까 그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20일까지 전년 예. 2월 20일부터 예. 네. 예. 그런데 이걸 보시면 수출 총 금액, 수출 단가, 이건 디램이고요. 요거는 메모리의 수출 총 금액, 메모리 수출 가격. 이걸 보시면 왜 주가가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올라왔는지 지금 흐름이 어떤지는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플래시 메모리는 사실은 벌써 3개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울기 자체가요. 그러면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꺾어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주가는 또 거기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OY만 보고서 전체 수치를 보면 그렇지만 MOM으로 봤을 때 기울기는 확연하게 좀 누워 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뭐 공매도 상위 종목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걸 보여드리면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중국 양의 기대가 하나가 있고 채권 지수 편입되는 거 하나 기대가 있고 또는 50bp가 아니고 25p 금리 인상을 만약에 3월 24일 하면 그러면 거기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4월에 곧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때 요번에 눈높이를 낮춰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개연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네. 연결해서 3월과 4월을 같이 연결해서 투자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제 강영현 이사 한번 모시죠. 네, 강영인 이사 네.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